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 장엄한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오색 깃발이 겨울바람에 펄럭이고 수백 개의 북소리가 둥둥 울려 조선 팔도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 흘러 1863년 12월 13일 500년 조선 왕조의 운명이 뒤집히는 날 제26대 왕 고종이 즉위하는 순간입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조백관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고 천세, 천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화려한 용상 옆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를 주목하십시오. 금관조복을 갖춰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이슬이 맺힌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있는 저 사내. 바로 어린 왕의 아버지 흥선대왕군 이하응입니다. 하지만 도열한 신하들의 눈빛은 존경보다는 경악에 가깝군요. 이북에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저기 용상 옆에 서 있는 사람, 어제까지 시장통에서 술 타령하던 그 상갓집게 흥선군 아닌가? 며칠 전만 해도 내 바짓가랑이를 접고 술값을 구걸하던 자가 어찌 감히 저기에. 가장 밑바닥 시공창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도대체 지난 40년 동안 저 사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쯔쯔쯔. 이게 누굽니까? 방금 그 위풍당당하던 대원군 맞습니까?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머리에는 쉰 콩나물 국물을 뒤집어 쓰고 차가운 진흙탕에 처박혀 뒹구는 꼴이라니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걸레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40년 전 한양의 시전거리. 왕족 이하응은 시정 자폐들에게조차 거지, 상갓집 개라 불리며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양반 행세야. 내 놈이 왕족이면 나는 옥황상제다. 외상은 어림도 없으니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왕의 피가 흐르는 종친에게 쏟아지는 참기 힘든 모욕. 보통의 양반이라면 당장 칼을 뽑았거나 수치심에 자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하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허허실실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헤헤, 아이고 주인장 화내지 마시오. 그 국물 참 시원하게 뿌리네. 등목한 것 같고 아주 시원하다. 네, 나중에 큰돈 생기면 이자까지 쳐서 갚음세. 고맙소. 그 시절 조선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60년의 긴 세월 동안 안동김씨 가문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켜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있는 허수아비요. 백성은 짜내면 돈이 나오는 노예나 다름없었죠. 매관매직이란 말 들어보셨죠? 벼슬을 시장 물건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집거리 말입니다. 돈 1000냥 주고 원님 자리를 산 놈은 본전을 뽑겠다며 백성들의 고혈을 만냥어치 쥐어짜고 그 피 같은 돈은 고스란히 안동김신의 곳간여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왕족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존경의 대상, 천만에요. 그저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군, 언젠가는 뽑아버려야 할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똑똑한 왕족은 죽여라. 삭수가 노란 놈은 유배 보내라.
이것이 그들의 잔혹한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죄가 되는 세상.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이하응도 처음부터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엔 난초를 치고 서책을 읽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기계 넘치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망이 있어 왕제가 보인다 싶은 종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군사들이 들이닥쳐 잡혀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놓아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나라를 위해 상소를 올렸을 뿐이다. 이게 죽을 죄란 말이냐? 하늘이 보고 있다. 아! 그 처절한 비명을 듣고 친척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하응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 길은 딱 하나뿐이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혀를 잘라버려야 한다. 미친 놈이 되어야 한다. 똥물에 뒹구는 미친 개가 되어야 저들이 나를 안심하고 살려줄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멀쩡한 정신을 가슴 깊이 파묻고 생존을 위한 광대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하응, 똑똑히 들어라. 너는 이제 죽었다. 고귀한 왕족, 왕의 종친 이하응은 오늘부로 죽은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파라쿠다. 시장통의 건달이고 상갓집의 개다. 자존심, 그딴 건 개나 저버려라. 명예, 똥 닦는 휴지로 써라. 살아남아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라. 살아서, 기필코 살아서 이 더러운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거라. 아이고, 배고파라. 술 어디 없어? 아따, 날씨 좋다. 내 춤 한번 출 테니 술 한 잔 주시오. 덩실덩실. 보셨습니까? 방금 그 소름 끼치는 변신을. 가슴 속에는 시퍼런 복수의 칼을 품고 얼굴에는 바보의 탈을 쓴 야누스. 낮에는 허허실실 웃으며 침을 흘리는 미치광이로, 밤에는 눈물을 삼키며 때를 기다리는 지략가로, 그 아슬아슬하고 고통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저거 흥선군 아니야? 냄새나는 거지가 됐구만. 어허, 또 왔어? 남의 잔치집, 초상집만 찾아다니며 얻어먹는다더니 사실이구만. 왕족 체면도 없나. 채칫. 안동김씨 때 개도 저것보단 점잖겠네. 이하응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안동김씨 일가의 잔치집은 그에게 최고의 연극 무대였죠. 거기서 철저하게 망가져야 이하응은 완전히 맛이 갔다. 신경 쓸 필요 없는 쓰레기다라는 안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보시오, 흥성군. 자리가 좁으니 저기 바닥에 가서 드시지. 냄새가 나서 밥맛이 떨어지네. 옛다, 이 고기 한 점 줄 테니 저리 가서 떨어져.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 귀한 고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헤헤,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주시는 대로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 아이고, 맛있다. 도련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헤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천하장안이라는 패거리를 만들고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왕족의 채통은 개나 줘버리고 시장통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는 건 예사였죠. 어이 대장, 오늘 춤사위가 영 시원찮은데 좀 더 흔들어 보시오. 엉덩이도 더 빼고. 옳지, 잘한다. 자, 여기 탁주 한 사발 더 받으시고 마셔라, 마셔라. 얼쏘, 좋다. 지화자 좋다. 내 춤이 어떠냐? 조선 제일의 한량춤이다. 헤헤헤. 술 더 가져와라. 오늘 죽도록 마셔보자. 내일은 없다. 마시고 죽자. 여러분, 저 춤이 즐거워 보이십니까? 저건 춤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온몸으로 나는 바보천치요. 제발 나를 죽이지 마시오. 라고 외치는 처절한 절규란 말입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척하며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도낀 눈을 뜨고 세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안동 김 씨의 실세 김병기의 집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난초 그림에 일가견이 있던 흥성군에게 김병기가 거만하게 명령합니다. 어이 흥성군, 자네가 난초를 기가 막히게 친다며? 여기 먹 좀 갈아서 한 폭 그려보게. 내 마음에 들면 술값이나 쳐주지. 흥성군은 정성껏 난초를 그려 바쳤지만 김병기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에잉? 이게 뭐야? 난초에서 썩은 내가 나는구만. 역시 거지가 그리면 난초도 거지가 되는가 보네. 이따위 그림은 내 술상 닦는 걸레로나 써야겠다. 에잇, 퇴! 그림이 얼굴에 맞아 먹물이 튀고 뺨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흥성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대감 눈이 역시 정확하십니다. 제가 어제 먹은 술이 덜 깼나 봅니다. 이런 졸작을 바치다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술이나 한 잔 주십시오. 흥성군은 밖에서만 바보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별명 궁도령은 체면 없이 궁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궁녀들과 노닥거린다고 붙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아이고, 김상궁. 오늘따라 얼굴이 달덩이 같대. 내가 이거 시장통에서 어렵게 구한 건데 천국에서 온 최고급 분이야. 한번 발라봐. 향기 죽이지? 어머머, 대강도 참. 근데 그거 들으셨어요? 어제 대전 내관이 흘린 말인데 임금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대요. 약방에서도 쉬쉬하던데 핏기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싸구려 분통 하나 쥐어주고 궁궐의 1급 기밀을 빼내는 저 솜씨. 바보라는 가면은 의심을 피하는 방패였고 궁도령은 정보를 낚는 최고의 낚싯대였던 셈이죠. 이 정보들이 모여 훗날 거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운영궁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바보 흉내를 내느라 지친 몸.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며 얼굴에 묻은 침과 모욕을 씻어냅니다. 어프, 어프.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마치 울부짖음 같습니다. 안동 김씨, 그 오만방자한 놈들. 오늘도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들더군. 내가 정말 미친 줄 알고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이 뼈저린 치욕을 가슴에 새기고 살에 새겼다. 반드시 내 손으로 내 놈들의 세상을 끝장내주마.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겠다. 이 서늘한 눈빛을 보십시오. 낮에는 개처럼 기었지만 밤에는 호랑이처럼 눈을 빛내며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이중 생활을 무려 10년 넘게 해왔다니 그 인내심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흥선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은 남인, 북인 출신의 소외된 선비들, 그리고 뜻있는 종친들을 하나 둘씩 은밀하게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귀가 있어 말소리를 죽이고 가느다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역사를 뒤집을 모의를 합니다. 대감,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허나 저들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군권도 재정도 다 저들 손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이보시오, 조대감.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는 없지. 하지만 바위 밑에 폭약을 심을 수는 있소. 지금 철종 임금의 건강이 심상치 않소. 이때가 바로 천재일후의 기회요. 목숨을 걸었소. 나와 함께 이 썩은 조선을 다시 설계해보지 않겠소.
여러분, 그 유명한 석파란을 아십니까?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직접 친 난초 그림입니다. 그의 난초에는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여유로운 여백, 그런 건 없습니다. 보십시오. 붓질 한 번 한 번이 마치 적의 목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 같지 않습니까? 종이가 찢어질 듯 내리꽂는 저 획들을 보십시오. 저것은 그림이 아니라 무술이고 전쟁입니다. 이 획은 백성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의 목을 베는 칼이다. 이 획은 썩어 빠진 세도 정치를 도려내는 창이다. 내 가슴 속의 울분, 분노, 40년의 치욕, 이 하얀 종이 위에 다 쏟아붓는다. 붓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살기. 예술조차도 그에게는 칼을 가는 숫돌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칼도 갈았고 동지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안동김 씨라는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려면 그들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합니다. 흥선군은 매 눈으로 정확하게 타겟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헌종 임금의 어머니이자 궁궐의 최고 어른인 신정왕후 조 씨였습니다. 안동김 씨를 무너뜨리려면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찾아야 해. 그래, 바로 조대비 마마야. 자신의 친정인 풍양조 씨 가문이 안동김 씨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남편과 아들마저 잃은 분. 그분의 한을 건드려야 한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천하를 뒤집을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척의 적은 나의 동지. 흥선군은 늙은 호랑이 조대비와 위험한 손을 잡기로 합니다. 흥선군은 궁도령 시절 사귀어둔 궁녀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건 비밀 편지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상궁을 통해 조대비에게 전달한 것이죠. 대비마마, 이 나라의 국모이신 마마께서 언제까지 안동김 씨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사시겠습니까? 저 이하응애가 기회를 주십시오. 제 둘째 아들 명복이를 마마의 양자로 삼아주신다면 제가 마마의 충직한 칼이 되어 저 썩은 무리들을 도려내고 마마를 다시 진정한 국모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흥선군, 그 시장통 미치광이가 이런 편지를... 아니야, 글씨에 힘이 있다. 미친 척한 것이었구나. 40년을 속였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이 정도 도끼라면 내 묵은 한을 풀어줄 수 있겠어. 1863년 겨울, 조선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강화도령이야 불리며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았던 비운의 왕, 철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궁궐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왕이 사경을 헤매는데 안동 김씨들은 슬퍼하기는커녕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빴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내일 하신다. 후사가 없으니 큰일이군. 다음은 누구란 쳐야 우리 말을 잘 들을까? 또다시 멍청하고 힘없는 허수아비가 필요해. 짐승 같은 그들, 왕의 죽음조차 권력 연장의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운현궁의 이하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철종임금, 부디 저승에서는 편히 쉬시오. 이제 이 썩어 빠진 판은 내가 갈아엎겠소. 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흥선군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더 지독하게 망가지기로 합니다.
철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안동김 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그는 제 발로 호랑이 굴인 김좌근의 집을 찾아가 난장을 피웁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연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아이고, 대감마님들, 나라에 큰일이 났다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술이나 한 잔 주십시오. 왕이 죽건 말건 술 맛은 좋구나. 멍멍 왈왈 술. 저것 좀 보게. 나라가 뒤집혀도 술 타령이네. 역시 흥성군은 위인의 못돼. 저런 똥개한테 신경 쓸 시간 없다. 우리가 너무 예민했어. 그들이 비웃으며 고개를 돌린 순간 바닥에 엎드린 흥성군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내 놈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것이다. 1863년 12월 8일. 드디어 철종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승하하셨다. 궁궐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다음 왕을 지명할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을 증명할 옥새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안동김 씨들도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갔습니다. 옥새를 확보해라. 하지만 그들은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흥선군과 밀약을 맺은 조대비가 치마폭이 날리도록 달려가 옥새를 손에 넣은 뒤였습니다. 이 옥새는 이제부터 본궁이 보관한다. 왕실의 가장 큰 어린인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옥새에 손을 댈 수 없다. 물러가라. 이것은 왕실의 법도다. 게임 끝. 안동김 씨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흥선군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중신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안동김 씨들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드디어 수렴청정을 위해 발을 친 조대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왕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셨으니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오. 이에 본궁은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익종대왕의 양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노라. 예? 흥선군의 아들이라고요? 그 12살짜리 어린애를?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흥선군의 아들? 그 파라코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안동김 씨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개가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교지가 내려진 직후 궁궐을 나서는 흥선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비굴하게 구부리고 다녔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우두둑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언제나 해실거리던 입가에는 서늘한 냉소가 서리고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는 천하를 집어삼킬 듯한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변했습니다. 끝났다. 참으로 길고 지루한 연극이었어. 안동김 씨, 너희들이 던져준 고기표 닭이 맛 내 평생 잊지 않으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되돌려줄 차례다. 지옥을 보여주지. 기대해도 좋아.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한양 바닥의 거지가 조선 최고의 실권자 대원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개로 착각했구나. 집으로 돌아온 대원군은 어린 아들 명복이를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12살 꼬마. 이제 곧 왕이 되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부서질 듯 꽉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명보가, 똑똑히 들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명복이가 아니다. 너는 이 나라 조선의 임금이다. 저 궁궐 안에는 너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들이 우글거린다.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물어뜯길 것이다. 무섭느냐? 예, 아바마마 무섭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걱정 마라. 이 아비가 다 막아줄 것이다. 내 온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그저 옥좌에 앉아만 있어라. 피를 묻히는 일은, 더러운 일은 이 아비가 다 할 테니. 이제 거사를 위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대원군은 시장통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신복돼 일명 천하장안을 소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 친구들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대원군의 호위무사이자 친위대가 될 자들입니다. 자네들, 나를 믿고 따라오겠나? 이제부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 거대한 바위와 싸워야 한다. 실패하면 역적이요, 성공하면 개국공신이다. 대감마님, 저희는 이미 대감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명만 내려주십시오. 의리 하나로 뭉친 사내들의 뜨거운 맹세. 이제 대원군에게는 명분, 권력, 그리고 무력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64년 1월 16일. 잠시 시계를 돌려 철종 임금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봅시다. 강화도령이라 불리며 평생을 이용만 당했던 비운의 왕이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듯 생명도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상감마마, 부디 저승에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시옵소서. 아이고, 전하. 왕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허나 관력의 세계에서는 슬픔조차 사치입니다. 왕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궁궐 밖 대기하고 있던 하이에나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왕이 죽었다. 누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옥새를 차지하느냐. 조선의 운명을 건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빗속을 뚫고 한양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적 가막군들을. 한쪽은 안동 김씨, 다른 한쪽은 흥산군의 전령입니다. 목표는 같습니다. 주인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것. 빨리, 더 빨리! 영의정 대감께 먼저 알려야 해. 늦으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뛰어! 이 소식은 조선의 미래다. 죽어도 운영군까지 가야 한다. 승부는 간발의 차이로 갈렸습니다. 아니, 사실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안동 김씨들이 자다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을 때 흥산군은 이미 관복을 갖춰 입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왕이 죽을 시각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 준비된 자의 무서움입니다. 대비마마, 영의정 김좌근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옥새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국상 중에 옥새가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당장 내놓으십시오. 저 무례함을 보십시오. 감히 대비의 처소문을 부술기셉니다. 평소 같으면 대비도 벌벌 떨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흥선군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으니까요.
물러가라. 감히 어디라고 소란이냐? 옥새는 이 나라의 어머니인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날이 밝는 대로 새 왕을 지명할 것이니 썩 물러가라. 내 명을 거역하면 영모로 다스릴 것이다. 영모. 이 한마디에 김작은도 움찔하고 맙니다. 명분 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옥새는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어명. 흥선군의 제2자 이명복을 익종대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대통을 잇게 한다. 이에 국왕으로 책봉하니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안동김 씨들이 설마 그 파라코의 아들이 하며 방심하던 그 순간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김좌근의 표정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저 표정을. 이게 무슨... 우리가 당했다. 그 미친 개가 우릴 속였어. 흥선군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아들 고종 뒤에 서서 안동김 씨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고 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는 흥선군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봄이 왔구나. 긴 겨울이었다. 춥고 배고프고 비참했던 내 겨울. 김병기. 내 얼굴에 먹물을 던지며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기다려라. 내 이제 그 먹물을 피로 바꿔 너희들에게 뿌려주마. 내 아들의 조선에는 너희 같은 탐관오리가 숨 쉴 곳은 없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서리발보다 차가웠습니다. 40년의 한, 그 응어리진 복수심이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과연 대원군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자, 이것으로 몰락한 종친의 꿈편을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권력을 잡은 대원군. 과연 그는 안동김 씨 세도 정치를 어떻게 박살낼 것인가?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고 첫 번째 희생양은 누가 될 것인가?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피 튀기는 숙청과 통쾌한 복수극,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대원군의 광폭행보. 다음 화 운현궁의 계략편에서 그 짜릿한 사이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조선여사 한설빈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